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더불어서 탑 20 정도에 있는 알트코인만 투자하는 게 더 현명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투자하는 분들이 마지막에 갔을 때는 웃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는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딱 보시는 게 좋거든요. 이 알트코인을 투자하는 시점은 이렇게 내러티브도 되고 펀더멘탈도 되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떨어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이게 망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까지 떨어지면은 이제 들어갈 때가 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이 여러 가지 지표들에서 바닥 신호를 짚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이 슈퍼코인 투자지도 책을 보면 일단 다른 것보다도 알트코인 이야기가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중에 비트코인 관련된 깊이 있는 책들은 많은데 알트코인을 이렇게 제대로 다루는 책은 사실 별로 없잖아요. 네. 알트코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한국의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은 알트코인 위주로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알트코인 투자의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알트코인 투자는 비트코인 투자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쉽게 막 알트코인을 투자를 하지만 사실 제대로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다는 거는 비트코인보다는 꽤 더 어렵다는 거를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는 그냥 누군가가 어떤 코인이 좋다더라 해서 접근했을 때는 대부분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또 그렇게 마이너스를 했을 때 내가 이 코인이 좋은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손절하고 이런 습관들이 생기다 보니까 시드가 자꾸 녹아내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할 때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공격적인 투자자가 아닌데 너무 무리하게 공격적인 알트코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설정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후회하는 순간들이 오기 때문에, 내가 어떤 안정지향적인 투자자라고 했을 때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더불어서 탑 20 정도에 있는 알트코인만 투자하는 게 더 현명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투자하는 분들이 더 마지막에 갔을 때는 웃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저 바닥에 있는 아주 특이한 코인을 잡아서 뭔가 10배, 20배, 100배를 얻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실패한다는 걸 먼저 전제로 깔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는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딱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러티브라고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내러티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봐야 될 요소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러티브는 지금 이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어떤 트렌드라든지 테마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시각각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시장을 관찰하면서 어떤 내러티브가 지금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죠. 그러려면 굉장히 손품을 많이 팔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선정된 코인들이 펀더멘털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펀더멘털을 보는 방법들도 봐야 되는 지표들이 정말 많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인 온체인 지표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가 얼마나 많이 뭔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얼마나 많은 매출이나 수익들이 나오고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확인되고 나면은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프로젝트가 현 시점에서 저평가되어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알트코인이 갑자기 급등한다 그러면 급하게 올라타시는 경우가 절대 다수인데, 그렇게 하면은 거의 다 실패하시는 거죠. 이 알트코인을 투자하는 시점은 이렇게 내러티브도 되고 펀더멘탈도 되는데 이게 이유 없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떨어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이게 망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까지 떨어지면은 이제 들어갈 때가 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이 여러 가지 지표들에서 바닥 신호를 짚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스터디에서 이제 어떤 특정 프로젝트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게 디파이 관련된 프로젝트였는데 뭔가 이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는데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막 이게 왜 이렇게까지 떨어지지,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셨는데 그 지점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요 구간 정도에서는 이게 뭔가 마지막 바닥 신호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건 이제 운이 좋았던 케이스인데 바로 하고 그 다음날 말아 올렸거든요. 그것도 그냥 말아 올리지 않고 아주 급격하게 말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간들을 기억하면 됩니다. 즉 내러티브가 되고 펀더멘털이 되는데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심하지라고 생각되면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이게 저평가 구간들을 온체인 지표를 굉장히 여러 개를 확인하셔가지고 바닥에 가까운 지점, 절대 바닥은 못 잡기 때문에 바닥에 가까운 지점을 잡았다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말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마켓 타이밍도 잡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 투자할 때는 세 가지를 봐야 한다. 네. 첫 번째는 내러티브, 네. 두 번째는 펀더멘털, 세 번째는 저평가. 맞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 투자를 하자. 네.
네, 그러면 알트코인 투자가 사실 좀 많이 난이도가 높은 이유가 알트코인의 한 99%는 스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99%는 한 10년, 20년 지나면 다 사라질 거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던데 그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도 99%가 사라지거나 뭔가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라는 관점들은 여전히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총액 상위권 코인을 담는 것이 시가총액 상위권이라고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시가총액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100위권 내에 있는 코인도 언제든지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건 전제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대세 상승장 동안에는 그래도 버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왜 그렇게까지 많이 사라지게 되느냐? 두 번째 요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내러티브까지는 어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요즘에 RWA나 AI 섹터가 유행을 한다 그러면은 이 섹터에 있는 코인이 아무 이유 없이 펌핑이 돼요. 그냥 이 왜 오르지라고 하는데 그냥 따라서 오르거든요. AI가 묻어서. 묻어서 오릅니다. 네. 실제 AI가 아니어도 오르거든요. 근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기관의 지금 마켓 메이커들의 자본들이 이동할 때 기본적으로 순환을 갖다 할 때 어떤 섹터별로 생태계별로 펌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립토 버블 같은 사이트 한번 가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한 주 동안에 혹은 하루 동안에 오른 코인들이 섹터별로 딱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딱 그 섹터나 생태계에 있는 것들이 오르기 시작하면 다 같이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의 프로젝트를 세부적으로 보면은 펀더멘탈이 없다는 거거든요. 즉 아무런 성과도 없고 아무런 수치도 나오지 않는데 그냥 가격만 오르는 거거든요. 일시적으로 돈이 들어와서. 그런 코인들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장기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기준들 중에서 내러티브를 굉장히 중요하게 반드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러티브와 펀더멘털을 좀 알려면 어느 정도 온체인 지표 분석 능력이 필요한 걸까요? 내러티브 같은 경우는 오히려 트위터나 이런 데를 더 많이 찾아보셔야 돼요. 즉 여러 가지 커뮤니티들을 살펴보시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회자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무엇인지 지금 가장 회자되고 있는 어떤 테마나 섹터나 주제들이 뭔지를 갖다 쭉 찾아보는 거죠. 그렇게 손품 발품을 많이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트렌드를 주도하는 원류 가장 첫 번째 지점이 보통 트위터거든요. 네. 그래서 X에서 시작되면은 쇼폼을 거쳐서 유튜브까지 흘러 들어오고 이제 네이버 블로그나 이렇게 내려가는데 유튜브까지 들어왔을 때는 이미 좀 대중화가 되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내러티브적으로 초창기는 아니지만 대중화가 시작되는 어떤 시점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내러티브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유튜브까지 왔을 때는 이제 그때부터는 펀더멘탈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러티브 체크하고 펀더먼털 체크하고 이런 게 초보자분들은 너무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네. 아까 스터디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스터디에서는 그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네, 서디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저평가된 프로젝트를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어떤 관점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솔라나는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최상위권 코인이지만 이 솔라나가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뭐 차트를 통해서나 아니면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솔라나 같은 메이저 프로젝트들은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보다 훨씬 더 저평가된 가령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뭐 500위권 1000등 뭐 이런 식으로 1000위권 이 정도에 들어와 있는 프로젝트라고 했을 때는 솔라나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런 프로젝트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따로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함께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솔라나 같은 프로젝트들 혹은 그런 메이저 프로젝트들이 어떤 매입 타이밍에 적합한지 이런 것들도 함께 공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종목 선정을 갖다 같이 해보고요. 그리고 마켓 타이밍을 같이 잡아보고 자산 배분을 같이 해보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되게 흥미롭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폭등한 알트코인을 찾아내는 구체적인 방법이 되게 궁금할 것 같거든요.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폭등할 만한 코인들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정답지를 누군가가 하나의 어떤 단서를 통해서 전해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품과 손품을 굉장히 많이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도 우리가 이제 조금 할 수 있는 어떤 참고할 수 있는 사항들을 좀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트위터에서 어떤 정보들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어떤 신생 프로젝트가 많이 회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암호화폐 산업에서는 소문난 잔치에 오히려 먹을 것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된다는 거는 뭔가 커뮤니티가 많이 발달이 되었다는 것이고 뭔가 어떤 이유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일단 첫 번째 단서를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프로젝트가 지금 현 시점에 어느 구간에 와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프로젝트가 아직까지 ICO나 IDO 같은 과정들도 하지 않았다. 그럼 만약에 그 타이밍에 들어갈 수 있으면 아주 저평가된 구간들에 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것들이 조금 더 가서 뭐 탈중앙화 거래소나 해외 어떤 뭐 게이트 IO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중소형 거래소들 뭐 쿠코인 같은 이런 곳에서 만약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는 메이저 거래소나 국내 대형 거래소 대비로는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매집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프로젝트들이 그 구간에서 잡았을 때 중앙화 거래소 중에서 메이저 중앙화 거래소나 뭐 해외 글로벌 대형 거래소에 상당히 됐을 때는 가격이 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구간들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그러니까 뭐 소형 거래소나 중형 거래소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되지만 내러티브가 되게 좋고 그리고 사람들 커뮤니티에서 회자가 많이 되는 그런 코인들을 골라서 그런 건 좀 위험성이 있으니까 좀 시드는 작게 들어가는 게 좋겠죠? 맞습니다. 위험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어떻게 거래하는지 그런 전략들도 스터디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런 프로젝트들은 정말로 우리가 잃어도 되는 돈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투자 관점에서 잃어도 되는 돈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잃어도 되는 돈만 투자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수익률을 거두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들을 굳이 찬성하지 않는데 탈중앙화 거래소에 있는 어떤 마이너한 코인들에 투자할 때는 정말로 그 관점으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잃어도 되는 돈 정도만 투자하더라도 굉장히 잘 찾아낼 수 있었을 때는 이 프로젝트가 10배, 20배 그 이상도 상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도박적인 성격들까지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생 코인들에 좀 투자를 해야 된다. 슈퍼코인 투자지도 이 책을 보면 신생 코인 위주로 투자하는 게 앞으로도 더 유망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네, 우선은 새로운 내러티브의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래된 코인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 새롭게 나온 아주 핫한 레이어 1이 있고 리플이라는 코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둘 중에서 사람들이 어떤 걸 더 신선하다고 인지를 할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단연 새롭게 나오는 프로젝트들이 훨씬 더 신선하다라고 인지를 하거든요. 즉 오래된 프로젝트들은 새로운 내러티브를 입히는 것이 새롭게 태어나는 프로젝트들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어렵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작은 가격에도 쉽게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관들 차원에서도 그런 프로젝트들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시체라고 하죠. 중요한 매물대들마다 가격 구간에 정말 많은 물량들이 거래를 했다 보니까 그런 특정 구간들만 오면은 팔고 나가겠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정말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뭐 리플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그런 프로젝트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리플을 나쁘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어떤 게 내러티브가 강한지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 유리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생 프로젝트가 반드시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생 프로젝트들은 물량 자체가 이제 유통되는 게 너무 적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제 나와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도 유통량이 10%, 20%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락업 해제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물량들이 풀리게 되면은 가치가 희석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 코인들 중에서도 우리가 그런 이슈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 위주로 가져가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반면에 오래된 코인들 중에서도 새로운 내러티브들을 확보할 수 있으면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디핑 같은 프로젝트들은 과거에는 기술력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어떤 유행들을 하지 못했다면은 지금은 또 충분히 어떤 기술 구현을 통해서 구현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카스파 같은 프로젝트들, 뭐 특정 코인에 대한 매도 추천은 아니지만 새롭게 어떤 채굴주로서의 어떤 내러티브들이 형성을 하면서 최근에 또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죠.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은 오래된 코인들 중에서 새로운 내러티브들을 확보한 프로젝트들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가령 하나만 더 예를 들면은 뭐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AI라고 하는 또 새로운 내러티브를 입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네, 근데 저도 신생 코인들 프로젝트들을 이제 투자하려고 많이 살펴봤는데
아 근데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많아서 이들 중에서 어떤 녀석을 고를지 이게 좀 난이도가 가장 높더라고요. 맞습니다. 개인적인 네.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흰생코인 뭐 작년부터 좀 유행 탔던 게 뭐 앱토스나 뭐 세이나 뭐 수이 뭐 이렇게 뭐 삼총사 같은 느낌인데 요런 애들도 있고 뭐 기타 아까 말씀하셨던 뭐 AI 묻고 나온 그 수많은 코인들 이들 중에서 대체 뭘 사야 될지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솔직히 저는 그래서 좀 포기했거든요. 알트는 좀 어렵다 해서 네. 좀 포기했는데 만약에 한 2천만 원 정도 있다고 치면 코인 투자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새롭게 시작하신 투자자라고 했을 때는 앞서 이제 대표님 질문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더 추가적으로 드려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코인에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즉 우리가 갑자기 막 급등하는 코인들이 있죠. 특히 민코인 같은 경우 막 수백 프로씩도 상승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고 포모를 심하게 느껴버리게 되면은 본인의 투자 원칙이 완전히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밸런스를 굉장히 많이 유지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절대로 본인이 어떤 할 수 있는 범위들을 벗어나는 투자들을 하는 거는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의 어떤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투자자라고 했을 때는 65%에서 60%는 그냥 든든하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30에서 35%도 절반 정도는 솔라나를 필두로 해서 메이저 알트코인들 위주로 담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들 중에서 새롭게 나오는 신생들, 즉 아직까지는 어떤 펀더멘털의 검증이 좀 덜 되었지만 내러티브가 강력한 프로젝트들은 우리가 한 20% 정도 내외의 시드에서 도전을 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각 섹터의 대장주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령 뭐 RWA라고 했을 때는 역시나 구체적인 뭐 종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한이 있겠지만 뭐 온도 파이낸스나 이런 프로젝트들이 가장 대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RWA에서 수많은 프로젝트들 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굉장히 급등하는 프로젝트들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제가 스터디에서는 다 말씀을 드리는데 굳이 이런 것들을 다 담고 가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대의 한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장주나 가장 가치 있는 것들 위주로 담아가면은 더 마지막에 좋은 결과들을 낼 수 있거든요. 즉 AI 같은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지만 뭐 렌더라든지 아니면 그런 몇 가지 어떤 메이저 코인들 위주로 담아가면은 어차피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AI로 돈이 많이 몰려올 때 충분히 수혜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시가총액 낮은 AI 코인들보다 방어도 잘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2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있으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초보 투자자라고 했을 때는 저는 1천만 원은 그냥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나머지 남은 1천만 원에서도 한 500만 원 정도는 이더리움에 투자하시고요. 그리고 남은 500에서도 한 300은 솔라나 투자하시고 2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조금 더 한번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투자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본인이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좀 빠르게 좀 성장을 시키고 싶다, 즉 이 돈을 갖다가 조금 더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가시고 싶으신 분은요, 기본적으로 2천만 원 중에서 한 1천만 원은 솔라나에 넣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 나머지 1천만 원 너무 공격적인가요? 나머지 1천만 원을 가지고서 이제 이 500만 원 정도는 시가총액 한 2, 30위권 내의 프로젝트들, 그리고 나머지 500만 원은 각 섹터들에서 대장주 정도를 가지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요 굉장히 공격적인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스터디에서도 늘 강조드리는 거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아무리 적어도 50% 이상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최근에도 아마 느끼셨을 텐데 알트코인은 빠지기 시작하면 속수무책이죠. 막 50%, 60%도 순식간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에 어떤 자세들을 가져갈 때는 두 개 코인은 든든하게 보유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해 주셔서 공부가 좀 많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최대한 비중을 좀 크게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맞습니다. 수익률을 좀 높이고 싶더라도 최대한 솔라나 정도, 그 정도는 좀 비중이 커도 되지만 기타 알트들은 좀 10% 미만에서 좀 다양한 시도를 해보더라도 그 정도 비중만 실어가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 네. 굉장히 그 대표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할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만약에 내가 이 시장에 갓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는 비트, 이더, 솔라나 정도만 투자하셔도 저는 사실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보수적인 투자자다, 내가 뭐 한 60대 투자자다, 그럼 뭐 잃으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비트코인만 투자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네. 좋은 방법입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그것보다 조금 더 수익을 좀 더 얻고 싶다. 그럼 뭐 비트 이더만 한 7대 3으로 투자하는 거,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굉장히 같고.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나는 그래도 조금 더 수익률을 기대한다 하면은 뭐 비트코인 60, 이더리움 20, 솔라나 20, 뭐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래도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해도 비트 이더 솔라나 외에 다른 알트들은 한 10% 이내로만 담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이게 그 알트코인을 이게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장이 되게 뜨거워지면은 잘 좀 못 참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우리가 이제 제가 옛날에 이제 다른 채널들 나가면 많이 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2021년 대세 상승장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한국인 투자자들의 알트코인 투자 비율이 94%였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고작 6%만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때가 되면은 좀 약간 좀 어리석게 생각하는 경향들도 있어요. 아니 이렇게 폭등을 하는데 왜 비트코인을 투자하냐? 알트코인 투자해야지. 자, 근데 그 얘기도 맞습니다. 일정 부분 맞는데 그렇게 관점을 가져갔을 때는 반드시 좋은 구간에서 탈출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서 그냥 물려버리는 분들이 계시고 결국은 대세 상승장이 끝나고 나니까 마이너스 50, 60, 90까지도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암호화폐 투자는요 너무나 수익률이 어떤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는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일단 사실 투자라는 게 우리가 1년 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사실 졸업이란 말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투자 졸업하면 뭐 하지? 졸업하신 분들 보니까 다시 코인 투자 다 하시지 않아요? 솔직히 그렇죠. 말해서. 결국 다시 돌아오시게 되고 네. 그리고 결국은 또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을 해야 되니까 졸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즐거움이라는 건 사실은 뭐 일정 부분이 지나고 나면은 뭔가 더 의미 있는 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환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투자라는 게 죽을 때까지 평생 하는 건데 맞습니다. 이게 안정적으로 해야 오래오래 살아남고 또 오래 살아남으면 기회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근데 너무 공격적으로 너무 위험하게 하면 1, 2년 안에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퇴출될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 위험하게 하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길게 보고 투자하는 게 성공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책 제목이 슈퍼코인 투자 지도잖아요. 네. 슈퍼코인. 이게 듣기만 해도 되게 설레임을 주는데 슈퍼코인이란 건 어떤 코인을 말할까요? 네, 슈퍼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슈퍼가 붙어 있는데 제가 요거 책 제목 비하인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제가 제안을 드렸던 제목이 암호화폐 투자 지도였습니다. 근데 출판사에서 암호화폐 너무 약하다. 슈퍼코인 어떠냐라고 했는데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 코인, 그냥 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슈퍼코인에 투자를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슈퍼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부제목에서도 나와 있듯이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반드시 오르는 1%의 코인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더리움도 들어갈 수 있고 솔라나도 들어갈 수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코인들이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결국은 이 책을 통해서 그러면 슈퍼코인이 정해진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슈퍼코인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것들을 고민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가이드에서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 어떻게 하면 디테일하게 그걸 찾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가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오히려 진리는 가까운 데 있다 이런 느낌도 사실 좀 들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알트에만 이렇게 목매지 말고 메이저 코인들 위주로 투자를 좀 잡아 나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코인들이 슈퍼코인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책은 좀 초보자들을 위한 책일까요? 아니면 좀 중급자분들, 그러니까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은 그런 분들을 위한 책일까요? 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제가 집필할 때는 약간은 중급자 분들을 위해서 집필한 책입니다. 제가 이전에 10년 후 100배 오를 암호화폐 투자라는 초급자용, 초심자용으로 그 책도 너무 좋아요, 썼다면, 사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 책은 그 내용들보다는 조금 더 깊이를 많이 좀 더했기 때문에 처음에 암호화폐를 접하신 분들은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몇 번 반복해서 읽으시다 보면은 충분히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결국은 투자의 관점에서는
지금까지 그래도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서는 가장 디테일하게 전략들을 소개하고 있고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도 가장 좀 꼼꼼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투자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암호화폐 투자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 책을 정말 사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도서관에서 빌려보시든 서점에 가셔가지고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은 정말로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썼는데 제 입으로 뻔뻔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근데 저희가 약간 좀 심화가 좀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너무 걱정하실 수 있는데, 박 작가님 채널이나 이 성정길 채널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면 사실 암호화폐 중급자 이상은 사실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다 이해하고 계시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성정길 채널 구독자님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네, 저도 그럴 그렇게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네, 되게 댓글들을 보면 엄청 날카로우시더라고요. 네, 저보다 되게 많이 아시는 분들 많고 그런 분들에게 진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성정길 채널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정길 채널 구독자님들, 오늘 또 성정길 대표님과 의미 있는 이야기들, 정말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는데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에게는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기회가 왔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53K까지 내려갔을 때 저희 채널의 댓글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굉장히 정말 불안감을 넘어서 정말 좀 화가 나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 정말 여러 가지 댓글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런 어떤 구간들이 투자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보시면은 주변에서 많은 어떤 유튜브 채널들이 또 그렇게 많은 반응들 때문에 영상을 못 올리기도 했지만 성정길 채널과 또 저희 채널도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나가야 될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결국은 굉장히 우리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우상향할 것이고, 결국 대세 상승장의 끝은 오지 않았고 앞으로 대세 상승장이 정말 크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중요한 시점들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기회를 잘 잡으시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성정길 채널 열심히 보시고, 그리고 제가 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지금 기회에 열심히 공부하셔서 투자를 이어가시면은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거두실 것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크게 어떤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경제적 자유도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끝 마지막까지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박 작가님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생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